너 목 뒤에 그 흉터 그거 어디서 생긴 거야? 아주 어린 적 불났을 때 엄마를 잃으면서 얻은 상처예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창 너머로 겨울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75세의 박말수는 흰색 가죽 소파에 앉아 손에 쥔 향수병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병 위에 새겨진 금빛 글씨가 석양빛에 반짝였습니다. 프랑스 어느 명품 브랜드의 한정판이라고 했습니다. 백화점 직원이 한 병에 40만 원이 넘는다며 극진히 대접하던 그 향수였습니다. 말수는 뚜껑을 열어 허공에 두세 번 뿌렸습니다. 미세한 물방울이 공중에 흩어지며 거실 안을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코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장미향인지 사향인지 아니면 그 흔한 비누 냄새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등에 닿는 차가운 액체의 촉감만이 전부였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 동안 말수는 냄새라는 감각을 잃고 살아왔습니다. 꽃 냄새도 음식 냄새도 심지어 쓰레기 냄새조차 맡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럴듯한 병명을 붙여줬습니다. 무후각증, 코 점막이 심하게 손상되어 후각신경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 거라고. 말수는 그 말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이 치러야 할 죗값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그날 밤의 연기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구로공단 쪽방촌 2층짜리 낡은 건물에서 치솟던 검은 연기. 나무와 플라스틱과 사람의 살점이 타들어가며 뿜어내던 그 지독한 냄새. 말수는 그날 밤 딸 다연을 찾아 연기 속을 헤매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고 코는 이미 망가진 뒤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해주었습니다. 딸이 죽었다고. 9살 다연이 그 불길 속에서 숨졌다고. 말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카 종철이 직접 확인했다며 눈물을 흘렸고 고아원 원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사망 확인서 같은 서류를 내밀었으니까요. 말수는 그저 멍하니 그 종이를 받아들고 딸의 이름이 적힌 줄을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그날 이후 말수는 냄새를 잃었고 동시에 사는 이유도 잃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사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는 없었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수는 그냥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이, 정신없이, 딸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그날 밤을 잊기 위해서, 그저 숨만 쉬고 있는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식당 참모로 시작해서 노점상을 했고, 작은 구멍가게를 열었다가 부동산에 손을 댔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잠은 서너 시간만 잤고 밥은 서서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순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여자라고. 명동 일대 건물주가 된 뒤로는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명동 마녀라고. 말순은 그 별명이 싫지 않았습니다. 마녀면 어떻습니까? 귀신이면 또 어떻습니까? 어차피 자식을 잃은 여자에게 사람 대접은 사치였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말순의 손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옷장에는 명품 옷들이 주렁주렁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말순의 코를 되살리지는 못했습니다. 100만 원짜리 향수를 뿌려도 삼성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해도 말순의 코는 여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코는 망가졌는데 돈 냄새만큼은 귀신같이 잘 맡았습니다. 어떤 건물이 오르고 어떤 땅이 개발될지 어떤 사업이 돈이 될지
말순의 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고. 말순은 그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비결이라니요. 그냥 잃을 게 없으니까요. 이미 다 잃어버린 사람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망해도 상관없고 망신당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었고 결과는 늘 말순의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말순의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아침부터 조카 종철이가 찾아와서 한참을 떠들었기 때문입니다. 종철은 말순의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오빠의 아들이었는데 오빠 내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로 말순이 대학까지 공부시켰습니다. 지금은 말순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종철은 오늘 아침에도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고모, 이거 좀 보세요. 종철이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서류는 연립주택 한 채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말순이 10여 년 전 매입한 건물이었습니다. 위치는 그리 좋지 않았지만 학교가 가까워서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이 세입자 말입니다. 벌써 3개월째 월세를 안 내고 있어요. 종철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독촉해도 계속 미루기만 하고요. 아이가 아프다, 남편이 실직했다.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주를 하다 보면 종종 있는 일이었습니다. 월세를 제때 못 내는 사람들, 사정이 어려워 이달만 봐달라고 사정하는 사람들. 말순은 대부분 그냥 넘어갔습니다. 한두 달 밀린다고 해서 말순의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종철은 달랐습니다. 고모는 너무 착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겁니다. 종철은 입술을 삐죽거리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명도 절차를 밟아서 내보낼 겁니다. 말순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해가 건물 사이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빛이었습니다. 말순은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자신도 쪽방촌에서 딸과 단둘이 살 때 집주인에게 월세를 밀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집주인이 찾아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어린 딸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는 거냐고 사정했지만 집주인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종철아. 말순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 집 사람들 사정이 그렇게 어려운가 보구나. 고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종철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사정이 어려우면 집을 빼야죠. 돈도 없으면서 왜 남의 집에 눌러 앉아 있습니까? 말순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종철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챙겨들고 일어났습니다. 고모, 며칠 안에 처리하고 보고 드릴게요. 종철이 나간 뒤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말순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향수병이 미지근하게 데워져 있었습니다. 말순은 다시 한번 뚜껑을 열어 향수를 뿌렸습니다. 여전히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문득 배가 고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뭔가를 먹고 싶었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고급 식재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공수한 한우, 유기농 채소, 수입산 과일. 하지만 말순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냉장고 구석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토마토 2개. 마트에서 사온 지 며칠 된 토마토였습니다. 벌써 물러지기 시작해서 표면이 조금 쭈글쭈글해져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 토마토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진 토마토의 무게가 묵직했습니다. 말수는 싱크대 앞에 서서 칼을 꺼냈습니다. 토마토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꼭지를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투박하게, 두툼하게 4조각으로 잘랐습니다. 접시에 담았습니다. 설탕통을 꺼냈습니다. 하얀 설탕을 토마토 위에 숟가락으로 뿌렸습니다. 설탕 알갱이들이 빨간 과육 위로 흩어져 내렸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걸 먹어봤던가요? 30년 전? 아니, 더 오래전? 말수는 토마토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토마토의 시큼한 맛과 설탕의 단맛이 혀끝에서 섞였습니다. 맛은 느껴졌지만 냄새는 여전히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말순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어린 다연이 생각났습니다. 쪽방촌 단칸방에서 말순이 퇴근하면 달려와 안기던 작은 딸. 배고프다고 투정 부리던 딸에게 말순이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싼 토마토를 사다가 설탕을 뿌려주는 것. 다연은 그걸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간식이라며 좋아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나한테 케이크 사줄 거야? 그럼 우리 다연이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진짜? 그럼 엄마도 예쁜 옷 사입어. 우리 엄마가 제일 예쁜데 맨날 똑같은 옷만 입잖아. 말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토마토를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접시를 싱크대에 내려놓고 수돗물을 틀었습니다. 찬물에 얼굴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돈은 벌었습니다. 빌딩도 샀고 고급 아파트에도 살고 다이아 반지도 끼고 비싼 향수도 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모든 걸 보여주고 싶던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말수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75세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가는 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고. 피부 관리를 잘하냐고. 말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젊어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너무 오래 살았을 뿐입니다. 죽지 못해서 살았을 뿐입니다. 말수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건물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한번 가볼까요? 종철이 말한 그 집, 월세를 석 달째 밀렸다는 그 세입자,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냥 한 번만 가서 보고 오면 될 것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 말수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다연이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손에 설탕 뿌린 토마토를 들고 말수는 손을 뻗었지만 다연은 연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검은 연기가 사방에서 몰려들었고 말수는 그 속에서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숨이 막혀 깨어났을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말수는 택시를 타고 그 연립주택으로 향했습니다. 종철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서 조용히 한번 보고 오고 싶었습니다. 택시는 강남을 벗어나 강 건너로 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점점 낮아지고 오래된 주택가가 나타났습니다. 20분쯤 달렸을까요? 택시가 멈춰선 곳은 좁은 골목 앞이었습니다. 말수는 요금을 지불하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겨울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말수는 목도리를 여미고 골목 안쪽을 바라보았습니다. 3층짜리 연립주택이 5동 정도 늘어서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제 대문, 옥상에 널린 빨래들,
말순의 눈에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자신도 이런 곳에서 살았으니까요. 말순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2층 2호라고 종철이 말했던 것 같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시멘트 계단이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고 녹슨 철제 난간은 손에 닿으면 붉은 가루가 묻어날 것 같았습니다. 2층에 도착했습니다. 2호 앞에 섰습니다. 낡은 철문이었습니다. 문패에는 손글씨로 이지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말순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말순은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급하게 움직이는 발소리. 철컥.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반만 열린 문틈 사이로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35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깡마른 얼굴에 볼이 움푹 꺼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고무줄로 대충 묶여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은 낡은 트레이닝복이었는데 무릎 부분이 해져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말순은 잠시 여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묘한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딘가 낯이 익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말순은 고개를 가볍게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 주인입니다. 박말순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손이 문고리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여자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아니에요. 말순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쫓아내러 온 게 아닙니다. 그냥 한번 뵙고 싶어서 왔어요. 여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순도 자신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원래는 그냥 확인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막상 여자의 얼굴을 보니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말순의 물음에 여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지금은 집이 좀 어수선해서 괜찮습니다. 말순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말순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면 바로 거실이 나왔고 거실 한쪽에 부엌이 붙어 있었습니다. 방은 2개쯤 되어 보였습니다. 집안은 여자의 말대로 어수선했습니다. 빨래가 거실 한쪽에 쌓여 있었고 아이 장난감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어수선하지만 지저분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닥은 닦여 있었고 싱크대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락스 냄새가 났습니다. 아니,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의 코는 맡을 수 없었지만 분위기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집 주인은 가난하지만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여자가 낡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말순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소파의 스프링이 삐걱거렸습니다. 여자는 말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2 사람 사이에 낮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이가 그린 듯한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가 있나 보네요. 말순이 그림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 7살 딸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이집에 갔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살 딸. 말순의 가슴 한구석이 또 저렸습니다. 힘드시겠어요. 혼자 아이 키우면서 남편이 실직을 해서요. 지금 일을 찾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여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순은 여자의 손을 보았습니다. 거칠었습니다. 손등은 트고 갈라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었습니다.
특히 손바닥은 이상하게 반질반질했습니다. 마치 지문이 닳아 없어진 것처럼. 말수는 알았습니다. 이 여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청소일, 락스와 세제에 손을 담그고 하루 종일 바닥을 닦는 일. 말순도 그 일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딸 다연을 키우던 시절 말수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건물 청소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빌딩으로 가서 화장실을 닦고 복도를 쓸고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그때 말순의 손도 일했습니다. 락스물에 절어서 하얗게 부풀어 오르고 지문이 닳아 없어질 것 같던 손. 말수는 문득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구로공단 쪽방촌 1988년 겨울. 말수는 그때 28이었습니다. 남편은 공사장 사고로 죽었고 어린 딸 다연을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고 말순 혼자 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손에서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수는 서울로 왔습니다. 구로공단 근처 쪽방촌에 방 한 칸을 얻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화장실은 공동으로 썼고 부엌이라고 해봐야 현관 한쪽에 놓인 낡은 가스레인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말수는 아침 6시에 일어나 다연을 깨웠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닦이고 밥을 먹였습니다. 쌀이 떨어지면 라면을 끓였고 라면도 없으면 물에 설탕을 타서 먹였습니다. 그리고 다연을 근처 공장 타가소에 맡기고 식당으로 출근했습니다. 식당 일은 고되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재료를 손질하고 주방을 청소했습니다. 겨울에는 찬물에 손을 담가야 했고 여름에는 뜨거운 불 앞에서 땀을 쏟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말수는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연이 있었으니까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면 다연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작은 팔로 말순의 목을 꼭 껴안고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말순의 하루 피로가 다 풀렸습니다. 엄마, 오늘 뭐 먹어? 글쎄다. 우리 다연이는 뭐 먹고 싶은데? 나는 엄마가 해주는 거면 다 좋아. 말순은 시장에 들러 제일 싼 토마토를 샀습니다. 흠집이 나서 반값에 파는 토마토. 집에 와서 흠집 난 부분을 도려내고 설탕을 뿌려서 다연에게 주었습니다. 다연은 그걸 진짜 케이크처럼 먹었습니다. 엄마, 이거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말수는 웃었습니다. 가슴이 아렸지만 웃었습니다. 다연에게 더 좋은 걸 먹이고 싶었습니다. 케이크도 사주고 과자도 사주고 고기도 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형편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순은 밤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 일이 끝나면 다연을 재우고 밤 11시쯤 다시 나갔습니다. 빌딩 청소 일이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잠깐 눈을 붙인 뒤 다시 아침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몸은 비틀거렸고 눈앞이 자주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쓰러지면 안 됐습니다. 쓰러지면 다연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1년, 2년, 3년이 흘렀습니다. 다연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키가 크고 말을 배우고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아이는 밝았습니다. 가난해도 웃었고 힘들어도 엄마를 걱정했습니다. 엄마, 나 혼자서도 밥 먹을 수 있어. 엄마는 좀 쉬어. 엄마 아프면 안 돼. 내가 엄마 약 사줄게. 말수는 그런 딸이 기특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더 나은 엄마가 되지 못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1988년 늦가을, 다연이 9살이 되던 해, 말순의 오빠 내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말수는 조카 종철을 만났습니다. 당시 20살이던 종철은 멍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고모. 종철은 말순을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말순은 종철을 안아주었습니다. 오빠가 떠났지만 조카는 남았습니다. 피부치는 피부치였습니다. 괜찮아. 고모가 있잖니. 말수는 종철을 데리고 왔습니다. 쪽방촌 단칸방에서 넷이 살 수는 없었습니다. 말수는 근처에 방 하나를 더 얻어 종철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종철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더 일했습니다. 낮에는 식당, 밤에는 청소, 그리고 주말에는 노점상까지. 말순의 몸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리고 손은 갈라지고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종철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면, 다연이 중학교에 들어가면 그때는 조금 나아지겠지. 그렇게 믿으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 12월 스물날 밤 말순이 청소 일을 마치고 새벽 2시쯤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연기가 보였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달렸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풀렸지만 달렸습니다. 연기는 말순이 사는 건물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2층에서, 말순의 방에서. 다연아. 말순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말렸지만 말순은 뿌리쳤습니다.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불길이 사방에서 치솟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다연아, 다연아. 말순은 딸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연기만 자욱했습니다. 말순은 방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고리가 뜨거워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그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딸의 목소리. 말순은 미친 듯이 문을 발로 찼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문이 열렸습니다. 연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말순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손으로 더듬으며 딸을 찾았습니다. 다연아. 그리고 말순의 기억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어르신? 여자의 목소리에 말순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말순은 자신도 모르게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말순은 얼른 손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딴 생각을 했네요. 괜찮으세요? 제가 물 한 잔 드릴게요. 여자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말순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때 일이 떠올랐을까요? 30년 전 그날 밤. 너무 오래되어 희미해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여자가 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물만 가져온 게 아니었습니다. 작은 접시에 뭔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토마토였습니다. 투박하게 4조각으로 잘린 토마토. 그 위에 뿌려진 하얀 설탕. 말순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변변찮은 것밖에 없어서요. 이거라도 드세요. 여자가 미안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순은 그 접시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토마토를 자르는 칼질. 투박하고 두툼하고 정성스러운 칼질. 설탕을 뿌리는 손놀림. 조심스럽고 아끼듯이 사랑을 담아 뿌리는 손놀림. 말순은 그 손놀림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놀림이었습니다. 30년 전 어린 딸에게 해주던 그 손놀림.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말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이걸? 여자는 말순의 반응을 이상하게 여기며 대답했습니다. 어렸을 때 누가 해줬던 기억이 나서요.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제 딸한테도 해줍니다.
말순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누가 해줬던 기억? 어렸을 때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토마토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순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순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자 앞에서 품위도 없이 체면도 없이 그냥 울었습니다. 75년을 살면서 이렇게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진 적이 없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목이 메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여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토마토를 다시 한 조각 집어들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30년 전 그 맛이었습니다. 시큼하고 달고 그리고 슬픈 맛. 말순은 여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뭐라고 하셨죠? 이지연입니다. 지연 씨,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어렸을 때 어디서 자라셨습니까? 지연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말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고아원이요? 네. 9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컸어요. 그 전 기억은 거의 없고요.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9살, 30년 전, 다연이 죽었다던 그 나이. 혹시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까? 말순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가끔 꿈을 꾸는데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꿈이요. 여자 목소리인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말순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목 뒤에 흉터가 있느냐고. 다연은 태어났을 때부터 목 뒤에 작은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혈관종이라고 했습니다. 저절로 없어질 수도 있고 평생 갈 수도 있다고. 하지만 화재를 겪었다면 거기에 화상을 입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말순은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고아원 출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설탕 토마토를 먹었다고 해서, 나이가 비슷하다고 해서 그게 내 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딸이라고. 3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내 딸이 살아있다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모 여기 계세요? 종철의 목소리였습니다. 말순과 지연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종철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종철은 말순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모, 왜 여기 계세요? 제가 찾아뵈려고 집에 갔는데 안 계시길래. 종철의 시선이 지연에게로 향했습니다. 순간 종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고모를 왜 여기 앉혀놓은 거예요? 종철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연이 황급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모신 게 아니라 어르신께서. 닥쳐요. 종철이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고모, 일어나세요. 이런 지저분한 데 계시면 안 됩니다. 말순은 종철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지저분한 곳이라니. 가난하다고 지저분한 건가요? 말순도 한때 이런 곳에서 살았는데. 종철아, 괜찮단다. 내가 알아서 온 거니까. 고모는 너무 착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라고요. 종철은 지연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고모한테 뭐라고 했어요? 돈 더 달라고 했습니까? 기한 연장해 달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아무 말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종철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많이 봤습니다. 돈도 제때 못 내면서 온갖 핑계나 대고 이제 집주인까지 찾아가서 눈물로 호소하고 말순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종철아, 그만해라. 고모, 이 여자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여자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쪽 방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큰 눈에 까만 머리카락을 따은 아이. 아이는 졸린 듯 눈을 비비며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 지연이 황급히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아직 자야지. 왜 일어났어? 소리가 나서 깼어. 아이는 엄마 뒤에 숨으며 낯선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수는 아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눈매, 다연을 닮았습니다. 아니, 젊은 시절 자신을 닮았습니다. 종철도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이까지 있었군요. 그래서 더 집을 안 나가려는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다음 달까지는 꼭 돈을 마련할게요. 지연이 고개를 숙이며 사정했습니다. 다음 달? 당신 지난달에도 똑같은 말 했잖아요. 종철이 지연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짐 싸서 나가세요. 안 그러면 강제로 집행할 겁니다. 제발이요.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아이가 있잖아요. 갈 곳이 없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제 알 바 아닙니다.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죠. 종철이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명도 통지서입니다. 서명하세요. 종철이 종이를 지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지연은 그 종이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명 안 할 겁니까? 그럼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종철이 종이를 지연의 가슴팍에 쑤셔 넣었습니다. 지연이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 작은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습니다. 종철은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손을 휘둘렀습니다. 저리 비켜. 종철의 손이 아이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아이가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서연아. 지연이 비명을 지르며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말순도 숨이 멎었습니다. 종철이 아이를 밀다니. 지연은 바닥에 넘어진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있어. 그때였습니다. 지연이 아이를 안으면서 상체가 앞으로 숙여졌습니다. 입고 있던 낡은 티셔츠 목 부분이 늘어나며 뒤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드러났습니다. 목 뒤에 살갗. 거기에는 붉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울퉁불퉁하고 일그러진 화상 자국. 동전만 한 크기의 흉터가 목 뒤 정중앙에 또렷이 박혀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도 심장소리도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저 그 흉터만 보였습니다. 말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연의 목 뒤에 있던 붉은 점의 위치를. 정확히 저 자리였습니다. 목덜미 정중앙 머리카락으로 가리면 보이지 않는 그 자리. 화상을 입으면 저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다. 말순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흉터 하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종철이 말했습니다. 참나, 보기 흉하게. 종철은 지연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목에 그런 흉터까지 있으면서 왜 가리지도 않고 다닙니까? 보는 사람 불쾌하게. 말수는 종철을 돌아보았습니다. 종철의 얼굴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대학까지 보낸 조카가 맞나요? 저 사람이 오빠의 아들이 맞나요? 언제부터 저렇게 차갑고 잔인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지연은 황급히 옷깃을 여미며 아이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사과는 됐고 이번 주까지 나가세요. 종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말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종철아. 네, 고모. 그 흉터 말이다.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언제부터 봤니? 종철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뭐요? 그 사람 목에 흉터. 너 언제부터 알고 있었느냐고. 그냥 오늘 처음 봤는데요. 왜요? 종철의 대답이 너무 빨랐습니다. 말수는 종철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뭔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당황함, 그리고 두려움. 아주 작지만 분명한 두려움. 말순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화재 이후 종철이 말했습니다. 다연이 죽었다고, 자기가 직접 확인했다고. 하지만 다연은 죽지 않았습니다. 고아원으로 갔습니다. 누가 다연을 고아원에 보냈을까요? 누가 다연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말수는 천천히 종철에게 다가갔습니다. 종철아, 나한테 할 말 없니? 무슨 말씀이세요, 고모? 종철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30년 전 일 말이다. 말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날 밤 불이 났을 때 너 뭘 했니? 종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고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연이가 죽었다고 했지. 내가 직접 확인했다고. 그런데 다연이가 살아있다면? 말순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게 말이 되니? 종철은 뒤로 물러서며 손을 저었습니다. 고모,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이 여자가 다연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니? 나이도 같고 고아원 출신이고 목에 화상 흉터까지 있는데. 종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고모, 설마 정말로 믿으시는 겁니까? 이 여자가 다연이라고? 종철이 지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고아원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화상 흉터 가진 사람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게 무슨 증거가 됩니까? 말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종철은 계속 말했습니다. 게다가 다연이는 죽었어요. 제가 직접 확인했다고요. 고모도 사망 확인서 받으셨잖아요. 그 서류.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종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왜요? 왜 갑자기? 그냥 보고 싶어서. 안 되니? 말순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종철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표정을 바꿨습니다. 고모, 혹시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뭐? 아니,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혹시 치매 기운이 있으신 건 아닌지. 말수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치매라니. 자기 말을 믿지 않으니 이제는 치매 환자 취급을 하는군요. 말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흉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알았습니다.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종철이 알고 있다는 것을.
종철아, 말순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자꾸나. 고모가 피곤하다. 고모, 명도건은 내가 다시 생각해 볼게. 그러니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종철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모. 종철이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말순과 지연, 그리고 아이만 남았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떨리는 손을 뻗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 락스의 저른 손, 말순 자신의 옛손과 똑같은 손. 지연 씨, 말순이 속삭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말순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말순은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다연이 죽었다는 거짓말을 했는지, 누가 왜 어떻게, 모든 것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말순은 지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딸을 찾을 것이라고, 잃어버렸던 30년을 되찾을 것이라고. 그 무엇이 막아서도 말순은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움직이지 않는 척 했습니다. 집에만 있었고 종철의 전화를 받을 때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요즘 잠을 잘 못 잔다고, 기억이 자꾸 헷갈린다고. 종철은 걱정하는 척 했습니다. 고모, 병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아니다. 괜찮아. 그냥 나이 탓이겠지. 그래도 검사는 받아보셔야죠. 다음에 가마. 말순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이 잿빛으로 흐렸습니다. 말순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머리는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불이 났을 때 종철은 어디 있었을까요? 말순이 청소 일을 하러 나간 뒤 다연은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종철은 자기 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방과 같은 건물, 바로 옆방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재 이후 종철이 말했습니다. 다연이 죽었다고. 자기가 구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고. 말순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종철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다연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종철은 불에 타서 알아볼 수 없다고 했고, 고아원 원장이라는 사람이 가져온 서류에만 다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때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왜 직접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너무 큰 충격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딸을 잃었다는 슬픔에 제대로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말순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받았던 사망 확인서. 말순은 그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노랗게 바른 종이. 거기에는 박다연이라는 이름과 사망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발급기관은 모 고아원, 서명은 원장 이름. 말순은 돋보기를 꺼내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장에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복사한 것처럼. 그리고 종이의 질감도 다른 공문서들과 달랐습니다. 말순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던 변호사에게 이 서류 감정 좀 부탁드립니다. 위조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장은 다음 날 왔습니다.
확인 결과 위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장이 복사된 것으로 보이고 발급기관에 확인한 결과 해당 날짜에 이런 서류를 발급한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말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역시 종철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왜 다연이 살아있다는 걸 숨겼을까요? 말수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30년 전 화재 기록을 찾았습니다. 당시 신문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오래된 신문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작은 기사 하나. 구로공단 쪽방촌 화재, 원인 미상. 기사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2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원인은 전기합선으로 추정된다고. 하지만 말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의 전기 배선은 얼마 전에 새로 했었습니다. 합선이 일어날 리 없었습니다. 말수는 계속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화재 이후 건물에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기록. 건물주는 큰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가 어디론가 흘러갔습니다. 말수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옛날 장부를 뒤지고 은행 기록을 찾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마침내 진실의 조각들을 맞췄습니다. 30년 전 종철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대학생이었던 종철은 도박 빚이 있었습니다. 말수는 몰랐지만 종철은 친구들과 도박을 했고 큰 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종철은 생각했습니다. 보험금을 건물주와 짜고 일부러 불을 냈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 말순이 일하러 나가고 다연이 잠들었을 때. 하지만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불길이 예상보다 빠르게 번졌고 다연이 깨어났습니다. 종철은 황급히 다연을 끌고 나왔습니다. 아이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종철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연이 살아있으면 말순이 계속 아이를 키우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말순은 돈을 더 벌어야 하고 종철에게 쓸 돈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종철은 결정했습니다. 다연을 고아원에 버리고 말순에게는 죽었다고 거짓말하기로. 종철은 다연을 데리고 멀리 떨어진 고아원으로 갔습니다. 아이의 목 뒤에는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종철은 고아원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길에서 주운 아이라고. 부모가 누군지 모른다고. 그리고 위조 서류를 만들어 말순에게 건넸습니다. 말순은 딸이 죽었다고 믿었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순은 미친 듯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종철은 그 돈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편하게 살았습니다. 30년 동안 말순의 고통 위에서 말순은 모든 걸 알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혼자 방에 앉아 소리 없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참았습니다. 이제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였습니다. 말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심스럽게, 치밀하게. 먼저 연기를 했습니다. 종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종철아, 고모가 요즘 이상해.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고모? 자꾸 기억이 안 나. 어제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종철아, 고모 혹시 치매 온 거 아니니? 종철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관심이 생긴 목소리. 고모, 그럼 병원 가보셔야죠.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래. 고마워. 그리고 종철아. 네, 고모. 고모가 만약에 말이다. 정신이 더 나빠지면 내가 고모 재산 관리 좀 해줘야겠구나. 전화 너머로 종철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모, 무슨 그런 말씀을. 아니야.
미리 준비해야지. 고모 이제 나이도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니. 알겠습니다, 고모. 말수는 전화를 끊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미끼를 던졌습니다. 이제 종철이 물어오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사흘 뒤 종철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를 들고 고모 여기 좀 보세요. 제가 변호사랑 상의해서 서류를 준비했어요. 서류에는 재산관리 위임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말순이 종철에게 재산관리를 맡긴다는 내용. 말순은 서류를 흘끗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겠구나. 고모,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종철이 펜을 건넸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연기였습니다. 서명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종철아, 근데 이게 뭐라고 했지? 재산관리 위임장이요, 고모. 아, 그래. 재산. 그런데 고모 재산이 얼마나 되더라? 종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많이 있으시죠, 고모. 빌딩도 몇 개 있으시고 아파트도 있으시고. 그래, 고모가 그렇게 많이 모았나. 말수는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종철은 말순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치매가 진짜구나. 이제 재산을 다 가져올 수 있겠구나. 고모, 서명하세요. 그래. 말순이 서명을 하려는 순간. 잠깐만. 말순이 손을 멈췄습니다. 종철아, 그의 말이다. 어떤 애요? 저번에 본 그 집 세입자 지연이라고 했나? 걔는 어떻게 됐니? 종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그 여자요. 그냥 내보냈어요. 내보냈어? 어디로? 모르죠. 제 알 바 아니에요. 종철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래. 근데 이상하네. 뭐가요? 그 애, 다연이 같았는데. 종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고모,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냥 고모 딸 있었잖니. 다연이. 그 애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고모, 다연이는 죽었잖아요. 종철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죽었어? 그랬나? 고모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말수는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종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치매가 맞구나. 헛소리를 하고 있어. 고모, 빨리 서명하세요.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말순이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종철은 서류를 받아들고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모,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래. 말수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종철이 나간 뒤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틀 뒤 종철은 변호사 사무실로 말순을 모셨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완전히 늙은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말순과 종철은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말순이 오래전부터 알던 변호사, 하지만 종철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변호사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유언장 작성하러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순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종철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저희 고모께서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요. 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먼저 재산 목록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어르신께서는 현재 변호사가 말순의 재산을 하나하나 나열했습니다. 강남 빌딩 3채, 아파트 5채, 주식과 현금, 총합이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종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하실 계획이십니까? 말순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종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종철이한테. 종철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모, 다 줄게. 종철이가 고모 잘 돌봐줬으니까. 감사합니다, 고모. 종철은 감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네, 고모. 뭐든지 물어보세요. 그 불말이다. 말순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무슨 불이요? 30년 전 구로공단 쪽방촌에서 난 불. 그거 내가 냈지?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종철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고모, 무슨 소리예요? 치매 걸린 노인한테는 뭐든 말해도 되잖니. 어차피 기억 못할 테니까. 말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종철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고모, 지금 그날 밤 내가 불을 냈어. 보험금을 타려고. 그리고 다연이가 살아있는 걸 알면서도 고아원에 버렸지. 나한테는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종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왜? 증거가 있어.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년 전 화재 보고서, 내가 건물주와 주고받은 돈 기록, 그리고 고아원에 다연을 맡길 때 쓴 위조 서류. 종철은 입을 떡 벌렸습니다. 말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게다가 요즘 들어서는 지연 씨를 괴롭혔지. 월세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내가 지연 씨가 내 딸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혹시 지연 씨가 나를 찾아올까봐 미리 쫓아내려고 한 거지. 종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리고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어. 위임장을 받아내고 유언장까지 내 이름으로 작성하게 하려고. 말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허리를 구부리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섰습니다. 75세 노인이지만 그 눈빛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종철아. 말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코는 망가졌어도 귀는 열려 있단다. 말순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내 놈이 내 빌딩 등기권리증을 쥐고 흔들 때 나는 내 놈의 자백이 담긴 녹음기를 쥐고 있었다. 녹음기에서 종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여자 내보냈어요. 다연이는 죽었잖아요. 종철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말수는 변호사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사람을 고소하겠습니다. 방화제, 유기죄, 사문서 위조죄, 그리고 사기죄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소장이었습니다. 종철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고모, 제발. 사람이 개가 되면 몽둥이가 약이지만. 말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짐승이 되면 법이 약인 법이지. 말순은 더 이상 종철을 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종철은 끌려나가며 소리쳤습니다. 고모, 고모 잘못했어요. 제발. 하지만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말순의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종철의 재판은 석 달이 걸렸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30년 전 방화 사건의 정황,
위조된 사망 확인서, 고아원 기록, 그리고 말순이 녹음한 종철의 자백. 법원은 종철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방화죄, 유기죄, 사문서 위조죄, 사기죄, 모든 죄목이 인정되었습니다. 말순은 방청석에 앉아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옆에는 지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두 사람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차가웠던 바람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앙상했던 가지에 연두색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지연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걷다가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은 이제 말순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뒤부터였습니다. 99.9% 일치. 지연은 분명 말순의 딸 다연이 맞았습니다. 네, 다연아. 말순도 이제 지연을 다연이라고 불렀습니다. 본명으로 돌아온 딸. 이제 다 끝난 건가요? 다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순은 걸음을 멈추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단다. 말순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 하지만 따뜻한 손.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기억을 못해서,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해서. 아니야. 말순이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모녀. 30년 동안 흘리지 못했던 눈물. 이제야 흘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말순은 많은 것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명품 옷들을 기부했습니다. 비싼 보석들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빌딩 3채 중 2채를 팔아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화재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재단, 가난하지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재단. 말순은 재단 설립 기념식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 돈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말순은 무대에서 내려와 다연과 손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말순도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오랜만에. 말순은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이 아닌 외곽의 조용한 동네.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이 있었고 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연과 서연이 1층에 살았고 말순은 2층에서 지냈습니다. 아침이면 말순은 마당에 나가 텃밭을 돌보았습니다. 상추를 심고 고추를 심고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특히 토마토는 정성스럽게 돌보았습니다.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살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토마토에 작은 열매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말순은 다연과 서연을 데리고 시장에 갔습니다.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가판대가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시끌벅적했습니다. 생선 굽는 냄새, 튀김 냄새, 과일 냄새. 말순의 코는 여전히 아무것도 맡지 못했지만 분위기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토마토 예쁘네요. 다연이 한가판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빨갛게 익은 토마토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얼마예요? 한 봉지에 5,000원이에요. 가판대 주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나 주세요. 다연이 돈을 내고 토마토를 샀습니다.
세 사람은 시장 한쪽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연이 비닐봉지를 열었습니다. 토마토를 하나 꺼내 옷에 문질러 닦았습니다. 그리고 말순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말순은 토마토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진 토마토가 무거웠습니다. 말순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즙이 터지며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시큼하고 달았습니다. 할머니, 맛있어? 서연이 큰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응, 맛있어. 우리 서연이도 먹어봐. 말순은 토마토를 반으로 쪼개 서연에게 주었습니다. 서연은 토마토를 받아 아삭 베어 물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다.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아 토마토를 나눠 먹었습니다. 말순은 문득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쪽방촌 단칸방에서 어린 다연에게 토마토를 잘라주던 그때,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때, 그리고 지금, 다시 딸과 함께 토마토를 먹고 있는 지금, 말순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행복해서 그래. 말순은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텃밭에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습니다. 말순은 아침 일찍 일어나 토마토를 땄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빨간 토마토들. 말순은 바구니 가득 토마토를 담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엌에서 다연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토마토 좀 땄어. 우리 오늘 이거 먹자. 말순은 토마토를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다연이 토마토를 씻었습니다. 그리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로 잘랐습니다. 투박하게, 두툼하게, 네 조각으로. 말순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딸의 손놀림.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운 손놀림. 자신이 딸에게 해주던 그 손놀림. 이제는 딸이 자신에게 해주는 손놀림. 다연이 접시에 토마토를 담고 설탕을 뿌렸습니다. 하얀 설탕 알갱이가 빨간 과육 위로 눈처럼 내렸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다연이 접시를 말순에게 내밀었습니다. 말순은 토마토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달고 시큼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말순은 멈칫했습니다. 이건 냄새? 말순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토마토 향? 아니, 그게 아니라. 말순은 다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연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말순은 다연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딸을 껴안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딸의 냄새, 비누 냄새, 세제 냄새,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딸만의 채취. 30년 만에 맡는 냄새. 아니, 30년 전 매일 맡던 냄새.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다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다연아.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냄새가 나. 내 냄새가 나. 너. 내 딸 냄새가 나. 다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 한가운데서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서연이 방에서 나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말순은 손을 뻗어 서연도 끌어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껴안았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세 사람을 비쳤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말순은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행복이 뭔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들의 온기를 느끼는 것. 그들의 냄새를 맡는 것.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말수는 마당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날려 떨어졌습니다. 빨갛고 노랗고 주황빛 나뭇잎들. 말수는 책에서 눈을 떼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할머니, 서연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메고 뛰어오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서연이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그리고 자신.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예쁘구나. 말수는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선생님이 가족 그리래서 그렸어요.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럼 할머니도 가족이지. 말수는 서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다연이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그리고 토마토,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세 사람은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말수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밥 냄새가 났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 된장찌개 냄새도 났습니다. 구수하고 얼큰한 냄새. 말순의 코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모든 냄새를 맡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신기해했습니다. 30년 동안 망가져 있던 후각이 되살아나다니. 하지만 말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마음이 치유되니 몸도 따라서 치유되는 것이라는 걸.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말순이 설거지를 하고 다연이 행주로 닦고 서연이 제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소박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말수는 2층 방에 올라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 말수는 바람에 코를 들이댔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흙냄새, 풀냄새, 가을 냄새.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아, 이제야 사람 사는 냄새가 나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한 눈물이었습니다. 말수는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별들.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저 별들 중 하나가 오빠일까요? 말순에게 종처를 맡기고 먼저 떠난 오빠. 미안합니다, 오빠. 아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벌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야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말수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포근했습니다.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하게, 오랜만에, 악몽 없이.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천천히 장엄하게 떠오르는 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새로운 인생도. 현관문이 열리고 다연이 나왔습니다. 손에 컵 2개를 들고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차 가져왔어요. 고맙다. 말수는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보리차였습니다. 말수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다연도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해 뜨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다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말수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응, 행복해. 정말 행복해. 저도요, 어머니. 저도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 따뜻하고 희망찬 빛. 말수는 그 빛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30년. 길고 긴 30년. 어둠 속을 헤맨 30년.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빛 속을 걸을 것입니다. 딸과 함께, 손녀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말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없지만 사랑이 있는 인생을, 가족이 있는 인생을, 행복이 있는 인생을,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말수는 다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다연도 말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 하지만 따뜻한 손, 사랑이 담긴 손, 그리고 그 손 위로 아침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